짜자자잔. 아, 자, 자, 쿨롱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인터랙션은 우리말로 상호작용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죠. 그래서 상호작용을 영어로 인터랙션 이렇게 쓰고요. 쿨롱 인양반이 내 기억에 프랑스 사람인가 뭐 그럴 거예요. 이게 사람 이름이라서 읽을 때 이게 이제 뭐냐면 이렇게 앞에 대문자 C로 쓰고 읽을 때 불어라서 이게 쿨롱 이라고 하면 이렇게 읽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뭐냐면 바로 점전화, 물리학에서는 점전화라고 하는데 그 점전화 사이의 상호작용을 수리적으로 표현하는 어떤 관계식을 이 쿨롱 상호작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쿨롱 상호작용과 관련된 수리적 관계를 화학에서는 어디에 주로 적용하냐면 이온 결합에서 주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예를 들면은 이압 짜잔. 자, 플러스라고 썼으니까 당연히 뭐겠어요? 양이온이겠죠? 양이온. 요 양이온 표기를 할 때 이렇게 표기를 할게요. Z 플러스 E. 자, 그 다음 여기에 짜잔. 자, 이놈은 음이온이겠죠. 이놈은 여기에 뭐라고 표기를 할 거냐면 Z-E 이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Z 플러스 E, Z-E 요거 각각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전하량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 Z 플러스다, Z 마이너스다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온가 표현을 Z 플러스 혹은 Z 마이너스라고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Z 플러스 Z 마이너스 이온가 저게 뭐냐? 이게 예를 들면 편한데 만약에 여러분 MgO 이런 물질이 있다고 칩시다. 쟤는 중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그 이온 결합 물질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MgO라고 쓰면 맥리지움은 이온가가 몇 플러스라고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요? MgO 몇 플러스 몇 마이너스라고 얘기해요? 2 플러스 2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 어떻게 표기를 하는 거냐면 Z 플러스가 플러스 2, Z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2. 뭐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2 플러스 2 마이너스 만약 이런 이온 결합 화합물이 있다면 그때 우리가 관습적으로 표현한 이런 이온가 표시를 일반적으로 Z 플러스다, Z 마이너스다 라고 표기해 보자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그리고 이때 두 번째 E. 자, E는 뭐냐면 바로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에 해당하는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전자 한 개 전하량의 크기죠. 그러면 이런 상수를 외워야 하느냐?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왜? 자연스럽게 외워질 테니까요. 앞으로 3년 동안 화학이나 물리를 배우다 보면 이 상수가 진짜 많이 나올 거거든요. 굳이 누가 막 때리거나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외워질 거예요. 물론 뭐 이거 외워서 써라 그런 시험 문제는 안 나오는데 하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여하튼 그래서 전자 한 개의 전하량 크기를 실험적으로 측정한 결과 그 크기가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온 결합에 등장하느냐? 전자 이동을 통해서 이온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전자 하나의 크기를 가지고 화학에서는 전하량의 기본 단위로 삼는 거죠. 예를 들어서 2 플러스다. 전자 몇 개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2 플러스면. 전자가 2개 떨어져 나간 것을 2 플러스라고 쓰는 거 아니에요? 2 마이너스는 전자 2개를 받은 걸 2 마이너스라고 쓰는 거죠. 그러면 플러스가 된 만큼 전자 전하량 크기만큼이 플러스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음이온은 전자 전하량만큼 마이너스 전하를 갖는다는 뜻으로 이렇게 이온가에다가 전자 전하량 크기를 곱해 놓은 것이 그 이온의 전하량 표현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뭐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온들에다가 화학에서는 Z 플러스 E, Z 마이너스 E라는 표현을 쓸 건데 그게 바로 물리학적인 전하량 표현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때 요 이온에서 요 이온 사이에 거리
거리를 뭐라고? R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가 R이다. 그러면 이 이온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쿨롱이라는 사람은 이때 어떤 정의를 하였냐면 둘 사이의 힘, 둘 사이의 힘은 이렇게 표기를 하죠.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 이상한 표현이 있는데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특별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상수 묶음입니다. 그래서 숫자 4는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숫자 4고요. 파이는 3.14 할 때 그 파이입니다. 입실론 제로라고 하는 건 나중에 물리학 시간에 배울 텐데 진공의 유전물이라고 하는 상수입니다. 내 기억에 막 8.8 뭐 10의 마이너스 한 10승인가 하여튼 되게 조그만 값을 가져요. 뭐 이것도 뭐 필요하면 문제에서 줄 테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얘도 상수, 얘도 상수, 얘도 상수예요 그냥.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상수를 겹쳐서 쓰느냐? 그 물리학 관습 때문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거지. 무슨 특별한 거창한 이유가 있어서 상수를 나누어 쓰는 건 아닙니다. 물리학적 관습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냥 관습적으로 이렇게 쓰는구나라고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공교육 과정에서는 얘를 어떻게 표기하기도 하냐면 K 요렇게 그냥 상수 K로 이렇게 묶어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쓰는 저자의 취향에 따라 이 쿨롱 상호작용에서의 상수를 K 뭐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원래 고전역학에 근거해서 이렇게 이제 쪼개서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뭐 어차피 이래도 상수고 이래도 상수니까 뭐 크게 뭐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여하튼 표현이 어떻게 되느냐 Z 플러스 E, Z 마이너스 E를 곱하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요 둘 사이에 전하량 곱. 그 다음에 여기에 R은 거리. 그래서 거리분의 전하량 곱으로 둘 사이의 힘을 표현합니다. 되십니까? 됐죠? 자, 그러면 이때 왜 저 둘 사이의 인력, 둘 사이의 상호작용, 힘은 이런 꼴로 표현될까요? 저 둘 사이의 힘은 왜 이런 꼴로 표현될까요? 왜 어떤 상수에다가 거리 제곱분의 전하량 곱으로 왜 이런 꼴로 표현이 될까요? 호연, 왜 이런 꼴로 표현될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런 꼴로 표현을 할까요? 원래 전기력 할 때 K 열제곱분의 기원 비슷하잖아요. 왜요? 실험적으로 어떻게 잘 했지 않을까요? 그런 거예요? 물리 시간에도 이 수식 배웠을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혹시 물리 시간에 이 수식 배울 때 물리 선생님이 이거 증명해 주시던가요? 이 수식은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증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일까요? 왜 이 수식은 증명할 수가 없을까요? 바로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쿨롱이라는 사람이 정한 겁니다. 뭐 정의라고 해도 되고 가정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쿨롱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가정해보자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가정하면 실험 결과가 잘 설명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쿨롱도 이 수식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노벨상 100개 받아도 왜 이런지 이유를 몰라요. 그냥 이렇게 정하자고 한 게 그게 바로 쿨롱 인터랙션이에요. 뭔가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런 자연과학의 정의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공부하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공부하시면 돼요? 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식을 물리 시간에 배웠으면 그만인데 혹여나 뭐 개인적 사정에서 이 수식을 처음 봤다 이럴 수 있잖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외우시면 그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외우면 그냥 아는 거예요.
어차피 증명이 안 되는 수식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쿨롱 상호작용 수식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근데 왜? 근데 예. 이 책에 보면은 예. 제 R 제곱분이 아니라 R분의 되는데 그냥 오타 맞죠 이거? 얘기하려고요. 얘기하려고요. 자, 됐죠? 자, 됐죠? 그 다음 네 번째. 둘 사이의 위치 에너지. 둘 사이의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4파이 입실론 제로 분의 1 곱하기 z 플러스 2 z 마이너스 2의 r의 1승으로 표현됩니다. 보이시죠? 이때 힘과 위치 에너지는 나중에 물리 시간에 배울 수도 있고요. 내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언급할 수 있는데 힘과 위치 에너지는 서로 무슨 관계냐면 이런 관계입니다. 힘을 적분하면 위치 에너지가 됩니다. 그 다음 위치 에너지를 미분하시면 힘이 됩니다. 그래서 수학에 미분과 적분을 활용해서 정의해 놓은 힘을 적분하면 위치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나중에 적분이 능수능란해지면 r 제곱분의 1을 적분하면 r의 1승으로 바뀌어요.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건 나중에 수학 시간에 그다음에 물리 시간에 차근차근 배우시고요. 화학에서는 실제로 이런 걸 계산할 일은 없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이 수식을 그냥 쓰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자, 하지만 이제 이게 수식이 제곱이냐 1승이냐 이렇게 다르긴 하지만 사실 화학에서는 이게 제곱이냐 이게 1승이냐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화학은 되도록이면은 정량적으로 막 계산을 하는 학문이에요. 정성적으로 설명하는 학문이에요. 화학은 정성적으로 설명하는 학문인지라 이게 제곱이냐 1승이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제곱이 됐건 1승이 됐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제곱이 됐건 1승이 됐건 거리가 커지면 작아지고 거리가 작아지면 커지고 그 크기가 이런 관계가 그대로 뭐냐면 성립하게 되죠. 그러니까 대소비교만을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제곱이냐 1승이냐는 정성적 설명에서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다만 수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힘은 제곱에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는 거리 1승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우선 생각을 해둡시다. 됐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이온 사이의 상호작용을 쿨롱 상호작용으로 설명을 한다. 됐죠? 그러면 이 쿨롱 상호작용을 화학에 어디에 진짜 뭐냐면은 응용을 하느냐.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A. 두 번째 이 쿨롱 인터랙션을 드디어 화학에서 어디 쓰느냐? 이온 결합. 력에 대한 설명에 이 쿨롱 인터랙션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자, 여러분 이온 결합이란 두 이온이 접할 때 이온 결합이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해 줍니다. 여러분 접한다는 말 알죠? 접한다. 자, 접한다 어떤 뜻이냐면 만약 예를 들어서 구가 접한다. 그럼 접할 때는 3차원의 구라 하더라도 한 점에서 접하게 되죠. 그런 상황으로 이온 결합이 만들어진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느냐? 이온을 구로 가정한다는 뜻이죠. 이온을 구로 가정합니다. 물론 진짜로 이온이 굴까요? 아닌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구형에 가까운 이온들도 있으나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구형이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수리적으로 불편하겠어요? 편하겠어요? 편하기 때문에 우선은 구형으로 해놓고 나중에 이제 연구가 다 되면 구형이 아닌 이온에 대해서도 좀 더 모델링을 새롭게 해보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우선은 구형으로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럼 여기에 짜자자잔 Z 플러스 2. 자, 무슨 이온? 무슨 이온? 양이온. 그 다음 짜자자잔 Z 마이너스 2. 무슨 이온? 음이온. 이제 요요요요요. 요런 상황을 뭐? 요런 상황을?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한다? 접. 알겠죠? 접. 그럼 이 접했을 때 여기에 있는 이 양이온의 원자핵과 음이온의 원자핵 요 사이 무게중심 사이 거리 요거를 보통 책마다 약간 다른데 RE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요. RE 뭐 이렇게 많이 표현해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는 책들도 있는데 보통 저렇게 표현해요. 그럼 RE 이건 뭐냐? 얘는 결합길입니다. 결합길. 접했을 때 그 무게중심에서 그 또 다른 이온의 무게중심 사이의 거리를 결합거리 RE로 표현을 합니다. 저기 줄게요. 변호십니다. 그러면 이 경우 위치 에너지를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쿨롱 상호작용 정의에 따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됐죠? 이럴 때 얘를 근사적으로 어떻게 표기하기도 하냐면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4파이 입실론 제로 E 제곱 Z 플러스 Z 마이너스 요까지는 근사적 표현이 아닌데 이때 R2 자리 대신에 R 플러스 더하기 R 마이너스 라고 쓰기도 합니다. 여기에 있는 R2 자리 대신에 요렇게 바꾸는 거죠. 그럼 이 각각의 항을 뭐라고 하느냐? R 플러스가 됐건 R 마이너스가 됐건 이 각각을 이온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이온 반지름. 그럼 그 이온 반지름이라는 게 뭐냐? 이건 보아하니 플러스니까 양이온일 거고 이건 음이온일 거 아니에요. 그럼 양이온이 됐건 음이온이 됐건 구로 가정을 한 다음에 그 구에 뭐가 있겠습니까? 짜잔. 바로 반지름이 있겠죠? 그 다음 음이온도 무게중심으로부터 짜잔. 그 반지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 양이온과 음이온 각각의 반지름을 R 플러스 R 마이너스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죠. 그럼 이때 이 R 플러스와 R 마이너스의 반지름 두 개를 더한 것이 결국 뭐랑 근사적으로 비슷하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결합거리랑 근사적으로 매우 비슷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만약에 진짜 이상적으로 구여가지고 한 점에서 접하면 정확하게 같은 값이겠죠. 하지만 이온이라고 하는 게 완벽한 구는 아니기 때문에 이 결합 길이가 두 개를 더한 거랑 완벽하게 같진 않아요. 실제로는 좀 비슷한 값을 가져서 근사적으로 이런 꼴로 표현할 수 있죠. 됐죠? 됐죠? 이때 3 EC가 크기가 클수록 이온 결합력이 강한 편입니다.
크기가 클수록 이온 결합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만나서 만들어진 위치 에너지의 크기가 아주 클수록 그게 이온 결합력이 강하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그럼 여기에서 저 쿨롱 상호작용력의 크기는 어떻게 판단하면 되느냐? 이렇게 판단하면 되죠. 크기, 절대값 취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쟤 어떻게 표현해 주면 돼요? 바로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네요. 4파이 입실론 제로의 2제곱 곱하기 z 플러스 z 마이너스의 크기 분의 re, 이렇게 표기를 해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맞습니까? 됐죠? 자, 특별히 어려운 표현이에요? 뭐 완전 당연한 거예요? 완전 당연한 거죠. 자, 우선 이때 숫자 4, 뭐 변할 일이 있어요? 언제나 4예요, 그냥. 언제나 4죠. 파이도 변해요? 언제나 파이예요? 파이죠? 얘도 상수고요. 얘도 상수일 뿐이에요. 전자 하나 전하량 크기가 상호하게 따라 변하겠어요? 그냥 우주가 만들어지면서 전자 전하량도 정해졌겠어요? 뭐 정해진 거니까 얘네들이 바뀔 리가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몽창 상수. 그럼 몽창 상수가 되면 이런 부분은 정성적 비교를 할 때 굳이 생각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상대적 비교를 할 때 그냥 없는 놈처럼 취급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때 여기서 거리라고 하는 건 무조건 양수예요, 무조건 음수예요. 거리라고 하는 건 무조건 양수니까 절대값 하나 안 하나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z-가 이게 항상 뭐예요? 이게 음수라고요. 왜냐하면 이온가였으니까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의 크기를 알기 위해서는 이 이온가 곱에다가 절대값을 취한 요것이 저 쿨롱 상호작용 에너지의 크기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걸로부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첫 번째 1, 바로 이 쿨롱 상호작용 에너지는 커져요. 언제 커져요? 두 개의 이온겁이 커질수록 상호작용 에너지의 크기가 커질 것이다. 자, 맞는 말이에요? 너무 이상한 말이에요? 완전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 두 번째 이 쿨롱 상호작용 에너지는 커질 거예요. 언제? 저기에 있는 결합거리가 뭐 해질수록? 짧아질수록. 됐죠? 그러면 이 관계는 뭐 되게 거창한 거예요? 이수식으로부터 당연한 거예요? 이수식으로 당연한 거니까 그냥 이걸로부터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때로는 약간 아리까리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 알겠어요? 때로는 약간 어떤 정성적 비교를 할 때. 자, 무슨 말이냐면 이온 곱이 막 커졌어요. 그럼 그 이온 결합 화합물은 이온 결합력이 강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반대로 양이온하고 음이온 사이의 결합거리가 짧아졌어요. 그럼 이온 결합 세기가 더 세지겠구나.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죠. 얘네들은 커졌는데 얘가 덩달아 같이 커졌어요. 얘도 커지고 얘도 커지면 얘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혹은 얘가 작아졌어요. 얘가 작아졌는데 얘가 작아졌는데 얘는 또 커졌어요. 아니. 얘가 작아졌는데 얘도 같이 작아졌어요. 그럼 얘도 작아지고 얘도 작아지면 얘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그때 다르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때 다른 것에 대해서 굳이 정성적 비교를 해보라는 얘기는 이 둘 중에 어떤 요소가 있다는 얘기예요. 더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있다는 얘기죠. 바로 이 둘 중에 더 중요한 요소는 1번이에요. 이게 더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력 비교를 할 때는 이 전하량 곱이 훨씬 더 대소비계에 큰 영향을 줘요. 그거를 외우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전하량 곱은 크게 변해요.
그런데 결합거리 비교는 그 크기가 조금씩밖에 안 변해요. 자, 왜냐하면 이온의 종류에 따라서 결합거리가 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길어봤자 짧아봤자 몇 프로밖에 안 변하냐면 20% 정도밖에 안 변해요. 좀 더 길어져 봐야 뭐 1.2배, 좀 짧아져 봐야 0.8배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그런데 이온곱은 말이죠. 여러분 잘 봐요. 방금 아까 MgO에서 Z 플러스 Z 마이너스 크기 얼마예요? 4잖아요. 4잖아. 2 플러스 2 마이너스니까. 그럼 여러분 맨날 하는 이온 결합물 중에 NaCl 은 Z 플러스 Z 마이너스 얼마예요? 1이죠. 몇 배 차이 나요? 서너 배 차이 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온겁은 커지든 작아지든 휙휙 커져요. 막 3, 400%씩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변해봐야 커지건 작아지건 많이 변해봐야 20% 정도이기 때문에 이 녀석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알겠죠? 실험적 데이터 상에서. 그래서 이런 이온 결합 비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요 이온곱이다 라는 것을 그거 기억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요겁니다. 4. 이온 결합력. 이 강해질수록 그 이온 결합 물질의 MP. 자, MP라고 쓰고 우리말 번역이 뭐예요? MP라고 쓰고 우리말 번역이? 우리말 번역이 녹는 점이죠? 영어 표현으로는 멜팅 포인트를 줄임말인데 우리말로 녹는 점, 영어로 MP. 그럼 여러분, 이온 결합력이 강해질수록 그 이온 결합 물질의 녹는 점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진다 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맞아요. 아시겠죠? 물론 아닐 때도 있어요. 아주 기가 막히게 뭐 하는 거야?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 주제는 또 완전 따로 배우셔야 되겠죠? 그 부분 완전 따로 배우셔야 돼서 우선은 지금 기초적인 물리화학 과정에서는 이온 결합력이 강해지면 기본적으로 이온 결합 물질의 농점이 커진다. 이렇게만 우선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닌 경우도 있고요. 그 아닌 경우에 대해서 창원과학고 경남과학고 교사들이 실제 시험지로 내기도 합니다. 바로 저번 여러분 13기 기말고사 때 이게 나왔거든요. 13기 기말 화학 실험 교과 과정에서 이게 아닌 경우에 대해서 막 시험 문제 내기도 해요. 뭐 내기도 하는데 그건 그때 배워보도록 하고 우선은 기본은 이거다. 알겠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요런 거예요. 자,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준다. 지우사 쑥쑥쑥쑥. 자,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하나가 있을 수 있냐면, 자, 여러분 거기 내 교재에 30페이지 아래쪽 단락 있죠? 보이숑? 30페이지 아래쪽 단락에 연습 문제 4라고 있을 건데 찾았습니까? 연습 문제 4.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뭐 그 답이 있는데 답을 보고 이해해도 되고요. 내 칠판에 쓰는 동안 한번 브레인스토밍 해보세요. 30페이지 아래쪽 단락 연습 문제 4가 있죠? 자, 뭐냐? 자, 고온주의 복화 이제 뭐 언제 나왔던 거냐면 옛날 그 고등화학 경시에서 나왔던 문제거든요. 뭐 고등화학 경시니까 뭐 그 대한화학회에서 교수들이 출제하는 문제니까 뭐 꽤 공신력이 있다고 봐야겠네요. 그래서 대한화학회 그 뭐냐면은 그에서 낸 화학 경시 대회 문제인데 나와 있는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온 결합 물질들의 녹는 점 비교를 해라. 뭐 이겁니다. 그러면 그 녹는 점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우선적으로 이온 결합력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이온 결합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쿨롱 인력의 크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와 있는 이 5개에 1차적으로 무슨 비교? 쿨롱 에너지의 크기 비교를 1차적으로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외에 이제 나중에 뭐 폴라리저 빌러티, 뭐 파잔스룰 이런 거 등등등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배워보도록 하고 우선은 쿨롱 에너지의 크기. 아시겠죠?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면 그 쿨롱 에너지 크기는 어떤 요소와 어떤 요소로 구성된다고 했어요? 바로 전하량 곱각 이온 결합 거리 이 2개의 요소로 크게 나뉜다고 했죠? 그런데 둘 중에 누가 더 중요해? 누가 더 중요하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했지. 그러면 쟤들에서 뭘 살펴봐야 되느냐? 자, 아이오다인 이온 가면 무조건 몇 마이너스예요? 아이오다인 이온 가면 1 마이너스죠? 브로마이드 얼마예요? 1 마이너스죠? 플러린 얼마예요? 1 마이너스죠? 플러린 1 마이너스죠? 플러린 1 마이너스죠. 그러면 우리는 다른 양이온들의 이온가를 사실 전하량 보존을 통해서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걸 떠나서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과학교과를 떠올린다면 NA는 몇 플러스? 1 플러스 맥니슘 몇 플러스? 2 플러스 얼루미늄 몇 플러스? 3 플러스. 저건 너무 잘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왜 또 얘는 2 플러스고 얘는 왜 또 3 플러스냐를 알려고 하면 각각의 그 원자번호, 그 원자번호에 따른 전자배치, 전자배치에 따른 그 최외각 전자개수 뭐 등등등을 생각할 수도 있으나 뭐 초등학교 때부터 얘는 3 플러스 2 플러스 배우잖아요. 배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열을 해볼 수가 있네요. 그럼 우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떤 게 더 큰 영향을 준다? 이온의 곱의 크기가 위치 에너지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했죠. 그럼 당연히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요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1 곱하기 1 마이너스 한 것보다 3 곱하기 1 마이너스 한 게 크기가 이쪽은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이쪽의 농점이 우선 가장 클 것이다 라고 금방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세 개에 대해서는 이쪽이 농점이 높고 이쪽이 농점이 낮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에는 이 세 개. 자, 이 세 개는 어떻게 돼요? 양이온가하고 음이온가가 어때? 똑같지? 그러면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누구 비교를 하라는 얘기야?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거리 비교를 하라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경우는 양이온이 어때? 똑같지? 그러면 양이온이 똑같으니까 누구 비교만 하라는 얘기야? 음이온 비교만 하라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혹시 이거 기억나요? 주기율표상의 플러린은 몇 주기 원소죠? 아직 이 부분은 나하고 수업을 잘 안 했기 때문에 당장 몰라도 되는데 기억이 혹시 예전에 화학 교과 과정에 배웠다면 얘는 2주기 원소죠. 브로마이드는 4주기 원소고요. 아이오다이드는 5주기 원소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지금 당장 기억나지 않아도 당장은 상관이 없고요. 나중에 이제 오비탈이나 전자배치 배우시고 나면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참고로 자, 요 지워도 되겠어요? 이쪽 지워도 되겠어요? 여기서 딱 지우면 이게 주기율표상 17쪽 원소라고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17쪽 원소. 이 17쪽 원소를 관습적으로 무슨 원소들이라고 하죠? 할로젠이라고 합니다. 이 이름도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근데 나온 김에 한번 언급을 해볼게요. 그럼 이 할로젠 원소에는 어떤 애들이 있습니까? 그 유명한 F, Cl, Br, I가 있습니다. 밑에 뭐 더 있긴 하는데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 밑에 있는 애들은 방사성 동위 원소여가지고 이게 뭐 하나 봐야 막 변하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애들은 화학적으로 어떤 반응성이 있는지 굳이 그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화학 반응을 시키려고 해도 다른 걸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화학적인 연구가 힘들죠. 그래서 17쪽 원소라고 하면 이 4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에 있는 이 플러린 얘가 있는 가로줄을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럼 뭐 이런 것까지 다 외워야 되느냐? 다 외워지게 될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지금은 아니더라도 우선 할로제는 유명한 애들이니까 이 순서는 기억을 해 두도록 하시고요. 이때 주기율표에서 나타나는 묘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2, 3, 4, 5주기 주기가 커질수록 아래쪽으로 커질수록 더 사이즈가 커집니다. 그래서 플로린보다는 아이오다인 쪽으로 갈수록 그 원자 반경도 커지고 이온 반경도 커집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양이온이 동일한데 음이온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갈수록 이온 결합 길이 역시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온 결합 거리가 증가하게 되는 거는 이온 결합력이 증가하는 거예요? 이온 결합력은 감소하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이온 결합력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저기에 있는 녹는 점 대소 비교는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해설지에는 간단하게 뭐가 나와 있어요? 각 물질들의 실제 녹는 점 데이터들이 나와 있죠? 보면은 그렇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온 결합 물질들의 저 녹는 점 대소 비교가 사실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복잡한 요소들이 많이 섞여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배워보도록 하고 우선적으로는 이런 내용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됐죠? 됐죠? 오케이, 배웠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짜자자잔.